지금 스타크래프트 밸런스에 만족하시나요? 뭐 저마다 생각은 있으시겠죠. 저는 밸런스를 맞출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밸런스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웃기게도요. 이게 왜 그랬냐면 결국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가 아니라 재미입니다. 밸런스는 그 재미를 만들기 위한 하는까지 방편일 뿐이지 밸런스에 집착하느라 오히려 게임의 재미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데도 뭐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이 라이엇 그 녀석들 일단 신캐를 내면 세게 만드는 걸로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게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밸런스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 밸런스 맞추는 작업은 결과가 엄대엄 나왔으니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 밸런스가 한 4대5에서 6대4 애매하지만 신경 쓸 정도로 밸런스가 벌어지더라도 게임 내적으로 뭔가 재미를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밸런스 조절하는 건 오히려 찬성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종족 밸런스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맞춰졌죠. 대회가 충분히 열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경기 양성을 보면 대부분 원 패턴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요즘엔 테란 상대로 뮤탈 쓰는 저그는 바보고요. 마찬가지로 저그 입장에서 히드라는 프로토스에게 너무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물론 간혹 뮤탈을 쓸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히드라가 더 쉽죠 쓰기. 그리고 동족존을 보더라도 테란의 경우는 메카닉 원 패턴이 나온다든지 뭐 저그는 이쪽으로는 정말 심하죠. 맨날 저글링 뮤탈만 나와. 아우 지겨워. 이렇게 공중전이 추가돼 버리면 불리한 쪽에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전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게 지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초반에 나오는 전투형 공중 유닛은 빠르기도 하고 지형의 힘으로 방어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속절없이 밀리게 만드는 그런 노잼을 양산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맵이랑 선전을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을 솔직히 공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맵을 만들고 싶다면 뭐 완전 선맵을 만들기보다는 공중 유닛이 조금 더 쓰일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정도?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게 현재의 밸런스에선 최선이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종족 간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동족전 안에서의 다양한 빌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간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을 얼마 접하지 못한 초보가 중반을 약간이라도 찍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제 생각에 반하게 만드는 게 초반 유닛이 폭발형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히드라, 드라군, 그리고 스타트로 넘어가면 불곰 있고요. 추적자는 딜이 약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유닛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때는 대부분 소형이기 때문에 폭발형 공격한 애들이 딜을 못 펴니다. 근데 간혹 그런 애들 상대로도 상성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드라가 질럿을 상대할 때라든지 드라군이 마린 메딕을 상대할 때 그럴 때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초반 유닛을 다 잡아먹으니까 쓱 상대편 앞마당까지 가버려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건물도 대형이라 걔들이 다 뚫어버려요. 이게 뭐 막장 밸런스야. 그래서 초반에 폭발형 공격하는 애들은 밸런스를 극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곤은 화력이 그나마 약한 편에 속해서 티가 좀 덜 나는 것뿐인데 아무래도 드라곤은 이제 사거리랑 맷집으로도 활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히드라는 순수 화력이라 얘가 밸런스 제일 많이 어지럽힙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초반에 테란 상대로 히드라 쓰나요? 안 써요. 저그 상대로 히드라 써요? 안 써요. 오직 프로토스 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래요. 히드라는 드라곤보다 구립니다. 놀랍게도. 히드라가 인구수 대비하면 화력이 드라곤보다 이제 2배나 좋은데 구려요. 참 신기하죠.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히드라는 거의 프로토스전에만 쓰이는데 드라군은 가장 안전 저그전을 할 때도 조금 뒤늦게 활약할 뿐이지 레어쯤에 01 방위업 드라템이 히드라 로커 시원시원하게 밀어버리는 편이죠. 초반 히드라 뚫기에 엄청 고생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한다면 이런 초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그리고 빌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종족 간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밸런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조정한다면 일단 히드라 드라군 진동형으로 만드는 것부터 할 겁니다. 물론 진동형 데미지를 좀 상향은 해줘야겠죠. 왜냐면 건물을 너무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폭발형 정도로 50, 75, 100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드라군이 벙커 때리는 거 SCB로 숫자 2분의 1로 줄여도 뭐 룰루랄라 하고 맞겠죠. 대신 뭐 드라군이 저거 선 넘었다 싶으면 그대로 돌진해서 SCB 낚아먹고 빠지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찾아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턴 제 취향이 들어가는데 전에 했던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스타크래프트가 좀 더 현실 전쟁 양상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공중 유닛은 강해야 해요. 스카웃이랑 레이스가 미사일로 탱크 시원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좀 비싸거나 아니면 뭐 생산 시간을 늘려서 여러모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게 좋죠. 화력 자체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즈 탱크의 탱크 모드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밸런스를 안 해치는 수준에서 만들려면 무빙 어택 넣어주면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야 비싼 유닛 가지고 러쉬를 가는데 테란이 아니다 싶어서 퇴각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빠질 수는 있겠죠. 드라군이 탱크 따라가다가 무빙신한 탱크에게 얻어 터지면서 캐처벨이 될 테니까요. 그래야 테란이 여러 번 찌를 수 있겠죠. 물론 이 가정은 탱크가 스카웃 같은 거에 쉽게 따입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테란에게 너무 비장일 수가 있어야겠죠. 솔직히 진동형 공격은 들어가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테크에서 놀고 있는 고스트를 아카데미 테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만화 75원에 락다운을 쓰게 만들면 돼요. 근데 락다운 잘 보시면 또한 연에서 본 거 같죠? 제블린이에요? 그 비싼 탱크 고철로 만드는 그 무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했던. 그게 제블린이지 뭐야. 훨씬 더 몰입되잖아요. 그럼 스커지는 뭐야? 뻔하죠. 드론이잖아. 해처리에서 일하는 드론 말고 현대전에서 그 자폭하는 드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대전 양상에 더 가깝게 만들려면 그 시즈모드 공격도 진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바이오닉이 정말 탱크에 쉽게 넣겠죠. 근데 저는 고스트 클로킹도 기본으로 줄 생각이라 탱크가 숫자가 적을 때는 바이오닉이랑 탱크 소수섞인 무대랑 어느 정도 상대가 되겠죠. 왜냐면 고스트가 클로킹해서 야금야금 가서 탱크 락다운을 걸어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히드라 공격을 막을 때 히드라가 진동형이 된다고 해도 최소 데미지가 50%가 되면 건물을 어느 정도 부수긴 합니다. 얘가 괜히 개캐가 아니에요. 진짜 화력 좋아가지고 뭐 캐논 8개 지을 거 6개 짓게 만든다.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포통 캐논의 실드가 속성 공격이 아주 잘 약하단 말이죠. 캐논이 사실상 중형 취급받게 만드는 게 실드의 역할인데 그런 공격 막게 하려면 커세어더 웹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스타투 파수기란 유닛이 있죠. 그거 걔가 역장 치듯이 웹을 깔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대신에 거기엔 대가가 따라야겠죠. 스타투에 예언자라고 만화 쓰면서 공격하는 애가 있단 말이죠. 걔처럼 공격하면 어떤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 커세어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초반에 정찰 가서 오버로드 잡기. 그러면 만화 50 부족해서 히드라가 포턴 부스러 올 때 맵을 못 써줍니다. 그 정도 선택지는 주면 이제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밸런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스타크래프트 팬분들은 밸런스를 바꾼다는 말에는 나름 불안감을 느끼시겠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게임이 좀 더 오래 살아남으려 좀 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으로 한 번은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야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봐서요. 그런 건강한 구조로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맵에서도 과감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언제까지 정해진 규격의 맵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맵 아이디어도 거의 나올 것만큼 남았는데 밸런스를 건강하게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기존에 금기시됐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적극적으로 맵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로템 이후로 사실상 사장된 앞마당 언덕 있죠?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은 문제가 되는 벽 지형 있죠? 거기 탱크 박으면 장애물이 돼서 프로토스가 못 달라붙잖아요. 프로토스에게 스카웃이 쌩쌩이 살아있으면 테란이 그런 짓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스카웃이 프로토스에게 미치는 영향이 세요. 안 좋은 쪽으로. 걔가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드라곤이랑 같이요. 근데 스카웃은 하는 일이 없어요. 드라군은 두중족전에 쓰이잖아요. 커세어는 저그 상대로 쓰이잖아요. 걔는 안 나와. 진짜 이런 핵 폐기물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원신 추장도 미국 비행기를 보자마자 다른 부조 위에다가 돌 떨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의 프로토스가
공대지를 개구리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아우 진짜 아무리 밸런스 때문이라지만 이런 게 이제 초보자들의 뭐 수많은 물음표를 만들게 하죠. 우리가 봤던 공군은 폭탄을 떨구기만 해도 지상兵력들은 으악 하면서 막 지옥을 넘나들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타다다닥 타다다닥 마사지라고 써요. 개어이 없어. 화끈하게 반물질 미사일 쏘면서 탱크를 도려내주는 아주 건강한 스타크래프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맞다, 이걸 말 안 했네.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유즈맵을 만들면서 계속 실험해보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정사는 아니니까요. 사실상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블리자드가 또 확장팩을 내는 겁니다. 그럼 대회 관계자들은 확장팩 밸런스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 신확장팩에서 밸런스가 안정될 때까지 전 프로 분들이라든지 뭐 관계자 그리고 고위 랭커 분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갈 수도 있겠고요. 곁다리지만 새로운 확장팩이 나온다면 캠페인도 나와야 되는데 스타투 스토리와 브루드워 스토리 사이 5년이었나요?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좀 레전드 스토리가 있죠. 아마 울레자즈였나요? 일본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팬들이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나름의 수요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캠페인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해보자면 스타크래프트의 지금 밸런스는 괜찮은 편이지만 다양한 면에서 밸런스 보완해줘야 이제 신입들도 잘 들어오고 빌드의 다양성도 좋아지니까 이로 인해 래퍼들이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어서 더 풍족한 게임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야사시코였습니다. 바이바이.